자, 북한 얘기 나왔으니까 윤석열의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남방조치선에 대한 뉴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경이 지난주 금요일 출근길 아무 말에서 북한의 무력 시위를 언급하며 카디즈와 남방조치선이 동일한 것으로 인식한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자, 우선 전술조치선을 남방조치선으로 잘못 말한 것 같고, 또 한국방공식별구역 카디즈와 전술조치선을 구분하지 못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무지를 바로잡는다며 안보 분야에 대한 공부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안보 분야뿐이 아니고 뭐 아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뭐 설명을 드리자면 이 전술조치선은 북한의 이제 비행기가 그 선을 넘게 내려오면 우리 비행기가 이제 떠갖고 같이 대응 사격을 나가는 건데, 여기 이제 평양 바로 위에 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출격한 비행기들은 그 선을 넘어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 선 이상으로 내려오면 여기서 떠가지고 교전할 수 있는 거리 안에 있거든요. 워낙 미사일들이 많이 날아가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북한이 이것뿐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잊혀진 그 현무3 탄두는 이미 다 이제 완전히 뉴스에서 지워져 버렸습니다만, 아무튼 저거를 군 통수권자라고 하는, 한 번도 NSC에 참석하지 않는 윤석열이 이 말로 대충 때려서 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뭐 있지도 않은 거를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근데 또 나중에 또 해명하기로는 그게 아니고 하는데 맨날 그게 아니래. 어떻게 맨날 그게 아니야 니들은. 말을 잘못해놓고 몰랐다 미안하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금요일날 사실 또 웃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북한의 지금 도발에 대해서 선제 타격하실 겁니까? 라고 그랬더니 뭐 그런 얘기를 뭐 이래가면서 대충 얼버무렸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옛날 대선 때 하던 얘기, 뭐 이 선제 타격은 이미 이제 지워진 거고,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도 우리가 포기를 한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전투기, 그러니까 북한의 폭격기가 날아다니는 상황에 우리 전투기들이 계속하고 출격을 하고 있거든요. F-35가 뜨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F-35에 실탄이 실려 있지 않다고 합니다. 훈련탄만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떴어도 그냥 왜 뜬겨? 그냥 모양만 보여주는 거야. 나 떴다라고 하는 거지, 실제 저쪽에 있는 요격을 할 수 있는 탄 자체를 못 싣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한미연합사령부가. 미군이 못하게 하는 거지 결국. 사실상 북한이 우리를 때리고 달아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비행기로 가서 들이받지 않는 이상은 저쪽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 관련해서 주말에 그럴 걸 왜 전 전투기를 띄우는지 모르겠어요. 그 비싼 기름 넣어가지고 드론을 띄워요. 이 왜냐면 정부의 가장 잘하는 게 아니지. 어쨌든 뭐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제가 차라리 드론을 띄우는 게 낫다고 얘기 왜 하냐면은, 최근에 러시아가 크림대교 폭발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14개 지역 전역에 막 미사일 공격을 하다가 자폭 드론도 띄웠거든요. 근데 이 드론이 상공에서 우크라이나 드론하고 러시아 드론이 서로 만났어. 어머, 인사했어? 명함 주고 받으면서? 근데 이것들이 이제 서로 눈치를 보다가 어떡하지 하다가 러시아 드론이 우크라이나 드론한테 돌진을 했어. 그리고 나가 떨어졌어. 받았는데. 우크라이나는 멀쩡한데 러시아 드론이 먼저 그 중국제 다갔다가 그 부품이 중국제야. 다갔다가 나가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아니 제대로 실탄을 못 싣고 띄울 전투기라면 뭐하러 띄워? 그냥 저기 드론을 띄워서 그냥 가서 박치기를 해. 그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는 기관포에 공포탄을 싣고 갔다는 게 아니에요. 공대공 미사일을 아예 시험탄을 갖고 간 거야. 실제 내관이나 요격 능력이 없는 더미를 싣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쪽에서 대응을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미 북한은 알고 있는 거야. 당연히 알죠. 저 미국 애들이 말한 대로 얘들이 반응을 못 하는구나, 이런 거예요. 근데
제 이제 그 개인적인 촉에 토요일 날 오전에 이렇게 카톡 사고 나기 전에 강원도 양구 쪽에 우리 군이 피격을 받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사일이 아니라 포탄을 맞았다라고 하는 속보가 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 군과 북한군 사이에 포격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근데 이 포격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북한 쪽에다가 전날 금요일 날 밤부터 약 10시간에 걸쳐 가지고 지속적으로 간헐적인 포사격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주한미 사령관이 밝혔어요. 우리가 10시간 동안 북한을 괴롭혀줬다고. 그래서 북한이 그에 대응하는 사격을 서해와 남해쪽에 120발 정도를 포격으로 발사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소리를 듣고 이제 전방에서 전쟁 났다고 이른바 그 전방 지역의 양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 카톡을 올렸던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실제적으로 국지전이 일어난 거를 막으려고 이 카톡을 막았나 그런데 그러려면 카톡만 막아서 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양쪽에서 서로 상호 간에 교차 사격이 있었던 건 사실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문제는 우리가 먼저 쏜 게 사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번 미사일로 망신을 당하고 난 이후에 지금 포사격을 양쪽에서 했다는 건데 사실 이거는 그 군사 조치 협정 이거 위반이거든요. 우리도 그쪽 안에서 포사격을 하면 안 돼요. 근데 그쪽으로 놓고 쏘진 않았겠지만 바다를 놓고 쏜다고 하더라도 포를 이동시켜서 사격을 한다는 자체가 이번 그 문재인 정부 이후에 이번 정부 들어서 처음 있는 일종의 북에 대한 대북 도발인 겁니다. 근데 기사가 없는데요? 없어요. 그게 문제인 아예 거예요. 없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한 기사가 왜 안 나오고 있느냐. 그리고 북한은 자기네들이 즉각 발표를 했어. 남한이 먼저 이 정도 10시간 가까운 포격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응 사격을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군에는 우리가 먼저 쓴 얘기가 없고 우리가 먼저 쓴 얘기는 유엔군 사령관 얘기만 있고 우리가 쏜 얘기를 빼고 우리 쪽에서 포를 맞았다라는 식으로 기사를 띄웠다가 그것마저도 내려버렸다는 거죠. 북한의 신속한 조치에 우리가 먼저 쏜 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럼 이게 고의적인 긴장 조성 내지는 북풍 아니고 뭐냐는 얘기지.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있는 이슈를 딴 데로 몰고 가려고 하는 모종의 북풍 전략 또는 북한에 대한 도발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북한이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탄도미사일 훈련, 전투기 훈련 이런 것들을, 전투기 출격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점점 더 그 기사가 없어져 가요. 이거는 조만간 북한은 핵실험하라고, 북한보로 핵실험하라고 부추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원하고 있냔 말이지. 이러한 긴장 상황과 이러한 군사 위기 고조 이런 것들을 누가 원하겠냐는 거지. 지금 지지율 빠지는 윤석열 말고는 이런 거 할 게 없단 말이야. 근데 윤석열 자신은 군대 용어도 잘 모르고 NSC에 참석도 안 하고 제대로 된 군 지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떤 놈이 시켜서 거기다가 북한한테 10시간 동안 포를 쐈냐 말이지. 여기에 누구의 대해서 지시를 받았느냐? 그렇지. 미국이냐 아니면 국방장관이 일본이냐? 자체적으로 생각을 한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10시간 간격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서해와 동해안에서 포격이 있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부대장이 자체적인 훈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누군가 명령을 내렸을 거란 말이지. 이 문제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군사위에 있는 이재명 당대표밖에 없다는 거예요. 국방에 있는. 네. 몸이 이 정도면 이제 100개라도 모자라겠어요. 이 정도면 이제 전지전능설이 맞는 거죠. 이 정도 되면. 네. 근데 진짜 불안하네요. 그렇게 훈련을 해도 우리는 모르고 또 카톡으로만 만약에 연락하는 분들은 이런 소식도 전혀 들을 수도 없고 정말 이러다 전쟁 나면 국민들은 아무것도 우린 모르겠네요. 모른다니까요. 네, 언론에서 아. 보도도 안 해주고. 아마 인터넷이 끊기면 전쟁 났나?
알아보겠죠. 그렇지. 원래 모든 전쟁의 시작은 통신이 끊기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갑자기 무선 통신이 안 되거나 톡이 안 되거나 전화가 안 되면 이거 전쟁 상황 아닌가? 라고 의심해 봐야 되거든요. 실제로 파주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감을 잡는데 인터넷 안 되면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전쟁 터졌나? 이 생각부터 하지만 하신다고. 대한민국에서는 망신이나 성렬이가 차 타고 지나갈 때 통신이 끊긴다는 점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